자, 일발장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TPU 때문에 엔비디아가 무너진다. 엔비디아의 판매가 위축된다. 너무나 과하고도 성급한 우려다. 단 하루 만에 좀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그렇죠. 이제 항상 우리는 새로운 거, 그렇죠. 여기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우리 네.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참신한 것들을 좋아해서 TPU에 솔깃했는데 약간 차원이 다르다 뭐 이런 주장인 거죠. 우리 왜냐하면 AI라는 게 단순히 이 생성형 AI 훈련시키는 거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성능들이 있는데 GPU가 몇 수이다 이런 주장들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GPU와 또 TPU는 활용의 이제 또 목적이 조금 다를 수 다르죠. 있고요. 네. 이게 가장 좀 중요한 건 GPU는 어떤 범용성, 범용성. 그리고 지금 AI 인프라에 대한 이제 투자가 GPU를 기반으로 한 어떤 생태계가 이제 구축되어 있고 여기에 또 소프트웨어까지 다 연동을 좀 시켜야 되고 가장 좀 중요한 건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미 이제 GPU 생태계에 이제 적응이 좀 되어 있는 수다 상황이어서 시스템에 완전히. 이걸 사실 이제 TPU를 지금 당장 이제 도입해서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TPU는 구글에서 지금 10년 전부터 개발을 해서 이제 그야말로 성능에 대해서 이제 꽃을 피우는 이제 네. 단계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사실 뭐 ASIC 반도체 시장이 이제 개화된다라는 거는 누구도 의심하진 않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공존하면서 상호적으로 이제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오늘은 제가 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뭐 모든 걸 다 양보해서 구글의 이제 TPU가 굉장히 좀 성능이 좋고 실제로 구글의 TPU를 가지고 챗 GPT도 충분히 학습을 시킬 네. 수 있다라고 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성형 AI나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어떤 학습 그리고 이제 추론의 단계에서도 TPU가 당연히 이제 활용될 딱이죠. 수 있고 메타가 지금 도입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 메타 외에 많은 기업들이 TPU가 필요해서 TPU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어떤 모 개그맨이 이제 소는 누가 키우나 이런 이제 유행어가 있잖아요. 네. 그럼 TPU를 생산은 누가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또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프로덕트 TSMC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엔비디아 쪽의 생산을 거의 대부분의 라인을 할당을 예. 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TPU 같은 뭐 이런 새로운 ASIC 반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NPU 칩에 대한 얘기도 또 나올 수 있는데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메타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 많은 칩들을 다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하면 라인을 까는 것 자체도 이게 일이에요. 이게 라인을 뭐 단순히 장비 몇 개 들어놓고 이제 깐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최적화를 시켜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생산 수율을 이제 맞춰야 단가에 대한 이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리 칩이 좋다라고 해도 이걸 대량 생산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TSMC는 이미 거의 풀캐파가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데 할당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당장 지금 TPU를 제조하는데 얼마나 할당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제 TPU의 어떤 갑작스러운 출현이 엔비디아를 위협할 정도의 이제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향후에 뭐 우리나라는 결국 메모리 반도체에 또 치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뭐 TPU가 됐건 뭐 NPU가 됐건 GPU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학습과 추론의 단계 그리고 이제 AI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네. 사실 최근에 나타났던 어떤 이분법적인 어떤 접근은 엄마, 그냥 아빠? 뭐 하루 이틀 정도의 어떤 좀 시각이었고 이제 앞으로는 또 다시 한번 이제 메모리 업황에 대한 이제 흐름들이 좀 강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어제도 엔비디아 뭐 충분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고 물론 알파벳도 지금 거의 뭐 한 350달러, 400달러까지 계속 목표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해 주신 이제 브로드컴도 간밤에 또 아, 급등을 너무 좋죠. 했잖아요. 네. 이 브로드컴은 사실 또 생산의 단계와는 다른 게 브로드컴은 실제로 TPU를 설계한 기업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 네. 설계 능력으로 인해서 야 우리도 브로드컴하고 같이 AI 칩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브로드컴이 실은 맞습니다. 뭐 수혜주죠. 최종적인 실제. 이제 수혜주는 네. 브로드컴이고 그래서 브로드컴이죠. 제가 우리나라의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이 계속해서 이제 좀 양립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흐름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있고 또 AI 산업 전반이 크게 이제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주목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웨드부 씨가 오늘 또 이 AI 산업에 대해서
이제 겨우 1% 정도 이제 진행됐을 뿐이다. 이런 이제 진단을 내놓을 정도로 제가 야구는 3회 정도로 이제 비유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거의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 단계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AI 버블론과 뭐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이 알파벳이 그래도 불식시켜줬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GPU와 TPU 지금 엄마 아빠 쪽으로 어제만 해도 갔었는데 이게 이제 엄마 아빠라기보다는 하나의 좀 가족 같은 함께 가는 이제 그런 사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도 마지막 숙제가 TPU의 대량 생산 문제가 좀 검증이 돼야 된다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생성형 AI 딱 훈련시키는 거 요거 하나는 TPU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빠른 이런 생성형 AI 걷어오는 모델 쪽에서는 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준호 매니저,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만 나오는 게 어제도 외국인들이 좀 팔았었고 맞습니다. 신용이 이 50만 닉스 넘어간 이 55만 원대부터 거의 1조 원, 1조 2천억이 이제 신용을 쌓여 있다라고 하니까 이걸 이제 외국인들이 그냥 두겠느냐라 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요. 하이닉스는요. 뭐 일단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와 약간 좀 동일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뭐 물론 뭐 최근 SK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급등의 가장 큰 이유가 엔비디아 이제 HBM을 독점으로 이제 거의 독과점 식으로 거의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큰 AI 거품론이 불거졌을 때도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피해를 받고 또 최근에 신용 물량도 가장 많이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 물량을 좀 소화할 필요가 있는데 마침 또 이제 AI 거품론과 그리고 또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독점 구도가 좀 깨지면 결국 SK 하이닉스도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어떤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 대비해서 아직 산수폭이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어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TPU나 이제 자체적인 AI 칩을 개발에 나선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위탁 생산, 그 칩을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 역량을 좀 갖추고 있는 상태고, 결국 또 테슬라와 AI 5칩 관련해서 성공적으로 생산을 하고 AI6 칩 설계부터 생산까지 안정적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고객사들은 밀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오히려 삼성전자가 먼저 회복하고 있는 분위기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숨고리하면서 예전같이 이제 AI 거품론이 좀 불식되면 빠른 반발 매수가 유입됐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물량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분위기지 그렇다 할 어떤 반등이 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다. 근데 저는 결국 어느 정도 이제 신용 물량만 좀 소화가 되면은 결국 SK 하이닉스도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지금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만 봐도 결국 지금 바닥에서 지금 11%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결국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전 세계의 어떤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거의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까지도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어떤 이제 반발 매수는 최근에 어떤 이제 신용 물량에 대한 어떤 부담과 그리고 또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달려왔었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괴리율 또 키 맞추기 성에서 어느 정도 최근에 어떤 반발 매수는 강하게 유입되지 않고 있다. 다만 AI 거품론이 좀 불식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TPU 같은 경우도 결국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나오긴 했지만 TPU에도 HBM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시기가 대량 양산하는 시기까지는 아무리 빨라야 2027년도를 예상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이제 단기 조정은 매수의 기회지만 반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려면 어느 정도 신용 물량은 좀 해소가 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일발장조는 워낙 좀 현실적인, 실제적인 트레이딩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좀 디테일한 질문들과 의견이 좀 나뉘시는데 탱크님들이 이 의견 주셨어요. 외국인이 그동안 7조 원을 팔았다. 그러면 당연히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누를 텐데 하이닉스를 노리고 있다. 특히 하이닉스는 신용이 많이 쌓이고 있어서 이거 좀만 한 10%, 12%만 더 누르면 물량 터지고 그때 누른 다음에 자신들의 선물 매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를 위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했더니 호호님은 또 탱크님은 기관 출신이신가요? 왜 개인들 팔게 하십니까? 그냥 우리 두 분에게 모두 묻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지금 어쨌든 신용이 꽤 쌓여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55만 원, 60만 닉스 여기에 끝까지 한번 12월 만기일까지 물량 채워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이 융자 신용거래 좀 조절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뭐 물론
증시가 네. 정말 크게 올랐고 막 올해만 뭐 코스피 지수가 거의 뭐 50% 가까운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랑 지금 대표하는 기업들은 신용이 늘어간 시장 상승과 두산 더불어서 에너빌리티 뭐 양대 산맥이죠. 네, 신용이 네. 늘어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건데 네, 유독 이제 SK 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 중심으로 좀 개인들의 어떤 신용 물량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신용 물량에 대한 어떤 부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물량을 좀 소화하고 가야 좀 건강하게 시장이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마침 최근에 AI 거품론도 좀 불거지고 있는 시점에서 또 공매도 물량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신용 물량을 좀 소화하고 나서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같은 어떤 조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모아가는 것도 전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에 SK 하이닉스로 단기적인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확실한 좀 물량이 소화가 되는 걸 보고 진입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막 가격적인 지지라인 50만 원대를 어떻게든 계속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더라고요. 네. 50만 1,000원까지 내려갔다가 막 강력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금 50만 원을 만약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안 됩니다, 심리적 그러면. 지지라인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50만 원이 한번 이탈하고 일종의 어떤 이제 차익 실현 그리고 투매가 한번 나와주고 나서 그때부터 좀 SK 하이닉스의 좀 저가 매수와 반발 매수도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생각은 네. 어때요? 이제 이게 전쟁입니다. 진짜 전쟁이에요. 특히 이제 빚 투자하시지 않은 분은 상관이 없는데 신용 쓰신 분이 조 단위가 여러분 순간적으로 늘은 거거든요. 네. 이제 이분들은 계속 어쨌거나 지금 돈을 채워놓고는 계시는데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한번 버텨볼까요? 사실 이제 탱크님 아까 이제 네. 화면에 이제 좀 써주신 의견 뭐 설득력이 있는 네. 의견이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이제 SK 하이닉스를 이제 매도하는 건 어떤 가치 판단에 따른 매도라기보다는 저는 상당히 좀 기계적인 맞아요. 비중 축소 네, 차원에서 네. 이제 매도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11월 달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14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하이닉스 쪽에서 매도가 나왔어요. 그럼 역설적으로 아니 이 정도로 매도를 많이 했는데 하이닉스 주가가 버틴다라는 것 자체를 보면 개인들의 이제 매수 심리도 여전히 좀 강하다. 강하다. 제가 이건 뭐 다른 거 보여드릴 필요 없이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가 한때 60만 원대 정말 네. 지겹게 움직일 때 그 당시에 개인들 신용잔고 계속 불어나고 지금도 많아요. 외국인들은 네. 눈만 뜨면 팔고 네. 그랬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보시는 것처럼 60만 원 살짝 한번 깨진 자리가 이게 개인들의 투매를 뭐 부추겼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깼다가 그러고 난 이후에 주가가 거의 60% 넘게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사실 이제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좀 청산할 수 있는 계기를 SK 하이닉스에서 털어서 어쩌고 네.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뭐 그냥 가상의 시나리오 정도 이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하이닉스가 주가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거 그에 따른 이제 시총이 삼성전자가 불어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폭으로 이제 시총이 불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좀 고평가 논란들을 해소하는 이제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주 전부터 계속 SK 하이닉스가 여러분들이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승 탄력은 네. 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50만 원 초반까지 밀면은 어쨌든 이건 매수 기회다. 당장 안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50만 원 전후가 분명히 좀 지지가 좀 될 거라고 보고 네. 뭐 그래봤자 지금 현재가 53만 원인데 만약에 50만 원 깨진다라고 하더라도 5, 6% 정도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50만 원이 깨지면 그건 뭐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매수 기회다. 그리고 가장 좀 중요한 건 어쨌든 업황이잖아요. 저는 외국인들의 투자보다는 외국인들의 매도보다는 이 업황에 대한 어떤 투심이 어느 정도 이제 강하게 유지되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뭐 AI 버블론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또 이 버블론에 대한 걸 검증을 했습니까, 그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됐고, 그리고 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실적 전망, 뭐 너무 뚜렷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뭐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진행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뭐 거의 없다라고 보고 뭐 하이닉스는 저는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고요. 뭐 외국인들이 아무리 팔아도 특히나 신용으로 많이 사신 분들 크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네. 같아요. 50만 원 전후반대가 저는 분명히 지지가 좀 될 거라고 보니까요. 반등의 무게를 두고 대응을 좀 하시면 또 한 5%만 올라가도 또 신용 쓰신 분들은 알아서 또 시종 조절을 하시게 돼요. 체크하셔야 돼요. 많이 네.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종이 갑자기 늘어난 거지. 한 5% 올라가면 또 시종 많이 쓰신 분들은 또 비중 조절 적절하게 하실 하셔야죠.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한 신용이 늘어나는 거 뭐 결코 저는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의견들을 좀 많이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먼저 우리 이범옥님은 우리 한국 국민 돈 많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돈 많아요, 어떻게든 담배 부유를 네. 채우겠다 또 이런 맞습니다. 의견을 또 주셨고 묘인님은 50만 원 깨지면은 뭐 당연히 매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만수르님이 아주 정확한 의견 주셨습니다. 환율만 안정되면 하이닉스 담아야 되죠. 오늘 결판이 있습니다. 오늘 이창용 총재가 금통이 끝나고 진짜 한번 환율 지킴이로 나서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창용 총재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환율만 잡아준다면 하이닉스 뭐 아마 외국인들도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수르님 환율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준호 매니저. 네. 오늘 어디로 일발 갈까요? 뭐 그런 와중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지금 너무나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바이오 섹터에 다시 한번 또 이제 미국 금리 인하요? 통이 또 네네. 이어지고 네.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유일하게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웬만한 비만 치료제 플랫폼 기업들 뭐 경구용 치료제 뭐 심지어 이제 마이크로 니들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대부분 다 이제 신고가를 찍고 살짝 숨고르기 하거나 신고가를 엘리는데 네. 유일하게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어서 가격적인 매력이 좀 높다. 그리고 실적도 계속해서 고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돼서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동아 ST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동아 예. ST는요, 그냥 바카스. 바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아 제약과 동아 ST가 뭐 이제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지금 해외에 같이 나눠서 이제 바카스를 좀 수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바카스는 뭐 이제 국민 피로 회복제다 보니까 정말 안정적인 바카스를 통해서 정말 진짜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이미 확보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바카스를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또 이제 신약 개발을 또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동아 ST고 동아 제약은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네. 결국 이제 동아 ST가 이제 바카스 관련해서는 핵심 기업이고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꾸준한 이제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고 탄탄한 매출 구조,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도 이미 매출액이 1,984억 원으로 지금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하기도 예? 했고요. 일단 뭐 성장 호르몬 또 이제 그로트로핀과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 자큐보가 요거죠. 네, 네. 143억 원으로 자큐보. 호실적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동아 ST의 어떤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이뮨도사라고 지금 이제 스텔라라는 다국적 지금 제약사인 얀센이 개발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데 그거를 이제 바이오 시밀러한게 이뮨도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미국에서 출시하고 나서 로얄티 수익이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이뮨도사가 미국 FDA로부터 지금 이제 품목 허가를 좀 받은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뮨도사의 어떤 이제 매출 성장세도 가파르게 좀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스텔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염증성 질환 관련된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복제약으로 지금 이제 이뮨도사라는 게 FDA에 승인되고 지금 미국 쪽에 본격적으로 출시됐다라는 점이 결국 북미 지역에서의 어떤 매출 성장세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다만 동아 ST가 탄탄한 이제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좀 다양한 지금 이제 후보 물질을 계속해서 좀 인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만 치료제예요. DA1726이라고 전 임상에서 기초 대사량의 어떤 증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회사 메타비아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을 지금 공개를 했는데 임상 1상 그리고 신규 전임상에서 지금 이제 연구 결과 포스터를 발표했고 일리아 릴리와 마운자로보다 기초 대사량이 더 많이 증가한 거를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증가를 하면은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체중이 훨씬 더 많이 감량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성과를 좀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임상 1상이 지금 진행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메시 치료제 관련해서도 바노글리펠 관련해서 임상 2상을 또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일단 기존 메시 치료제 대비해서 차별화된 기전을 증명했기 때문에 메시와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지금 꾸준하게 지금 임상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ADC 관련해서도 네. 지금 이제 기술력 갖고 있는 플랫폼 기술 업체인 앱티스라는 기업을 지금 동아 ST가 인수를 했는데 앱티스와 같이 지금 이제 ADC 항체 약물 적합체 관련해서도 같이 임상을 공동으로 네.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동아 ST고 지금 이제 그 앱티스의 차세대 플랫폼을 무기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데 글로벌 지금 비파마들이 가장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금 비만 그리고 이제 메시 그리고 ADC 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임상을 좀 순조롭게 좀 진행하고 있고 같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다른 이제 비만 치료제와 ADC 치료제 기업들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부분들. 다만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통해서 꾸준하게 지금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좀 북미 지역에서 이제 이밀도 사이 어떤 매출 성장세가 더욱더 견인할 수 있다라는 거와 ADC와 비만 치료제를 순조롭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주가 상승폭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점에서 오늘 동아 ST를 탑픽으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가 배우들 중에서 너무나 잘생기면 연기력이 좀 묻히잖아요. 네. 그 동아 ST는 이 바카스가 너무나 강렬한 이미지여가지고 맞습니다. 자큐보 그 소화제 그것도 거의 어필 안 되고 지금 ADC까지도 도전하고 있다는 것도 네. 거의 안 알려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에티스라는 네, 지금 네. 이제 ADC 플랫폼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한 재작년 정도에 네. 인수를 하고 지금 같이 임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 네. 과정인데 시장에서는 아직 전혀 알려지지 않고 뭐 관심도 없죠. ADC 바카스죠. 하면은 뭐 리가켄바이오가 네. 워낙에 지금 이제 네. 막강한 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관심이 없는데 동아 ST도 ADC 전문 기업 에티스를 인수하고 나서 같이 네. 지금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지금 의미 있는 유의미한 지금 성과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게 아직 시장에서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알려지면 최근에 뭐 상장한 기업들이라든지 비만 치료제와 메시 치료제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성과만 나와도 큰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는데 동아 ST가 상대적으로 지금 아직 주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데 매출도 좀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이 가격대가 오히려 좀 안정적인 좀 매수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결국에 뭐 ADC가 됐던 뭐 비만 치료제가 됐던 뭐 ADC가 됐던 결국에 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뭐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오히려 안정적으로 좀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동아 ST가 지금 현 시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판단돼서 가져와봤습니다. 가격적을 볼까요? 가격 전략은 일단 전일 종가였던 53,700원 라인대를 일단 매수가로 잡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한 4% 정도 좀 반등 그림이 나와주고 있어서 그러네요. 일단 매수가를 55,000원 이하에서 일단 1차 매수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5,000원 미만에서 1차 매수로 잡고요. 목표가는 62,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45,7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발 도중에 약간 시세가 프리마켓에 떴지만 55,000원 밑에서 네, 맞습니다. 잡아보자라는 또 가격 전략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이오가 나와가지고 SK 바이오팜 영민 매니저 리뷰를 네.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오늘 매파적 동결하고 더 이상 금리 안 낮춰 막 이러지만요. 미국은 지금 어디까지 금리가 떨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바이오의 시대가 열린다 이런 분석도 많이 있는데 SK 바이오팜부터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네. 어제 좋았어요? 오늘 뭐 금통위는 우리는 이제 금리 동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해야죠. 워낙 지금 환율에 네. 대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원달러 환율이 지금 급등하는 또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게 한미 간의 금리 격차. 역전. 내년이 되면은 좀 완화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케빈 헬셋 네. 국가경제위원회 쭉쭉 위원장이 내치면, 네. 만약에 차기 연준 의장이 된다면 지금 뭐 목표 금리를 3% 아래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금리가 많이 떨어질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또 분명히 좀 우려가 이제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다시 좀 살아나면서 네. 매수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하게 형성이 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꼭 저는 금리 인하가 아니더라도 사실 지금 뭐 11월, 12월 그리고 이제 내년 1월까지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빅딜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빅파마들이 제가 금리 인하를 그냥 제쳐놓는다라고 하더라도 뭐 1조 달러가 넘는 막대한 어떤 현금성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M&A와 빅딜이 계속해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텍 기업에 대한 이제 관심이 계속 좀 높아져야 된다는 거고 SK 바이오팜은 두 마리 토끼를 이제 다 잡은 기업으로 네.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업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엑스코플이 제노바메이트 이 뇌전증 신약 개발에 성공을 해가지고 미국 FDA에 이제 품목 허가를 받았고 이게 사실 품목 허가 받고 난 이후에 매출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현찮았어요. 근데 작년부터 이게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하더니 올해부터 어마어마한 이제 매출, 특히 지난 3분기 때 제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SK 바이오팜 너무 놀랍다 이러면서 여러분들께 저평가 매력을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700억이 넘었었고 내년이 되면 대략 한 3,000억에서 3,500억 정도 또 매출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실적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엑스코프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약에다가 자체적으로 유통까지 하고 있잖아요. 마진이 최소 60%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제가 뭐 며칠 전에 리뷰를 해드릴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SK 바이오팜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의약품의 매출은 현장에 있는 의사가 처방을 해야 매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엑스코프리가 지금 이렇게 매출이 늘어난다는 건 실제로 미국 내에 이 뇌전증 적응증에 대한 어떤 의사들의 처방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의사들이 뭔가 변심을 해가지고 처방하던 엑스코프리 대신에 다른 약을 처방한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네. 어차피 내년에 영업이익이 3,500억 뭐 3,000억 나온다라는 건 예상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 예상이 저는 오히려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지 그 예상보다 매출이 더 적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한 이익 기반이 만들어졌고 그동안에 이제 관세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많이 있었는데 관세 협상 타결됐고 또 푸에르토리코는 미국령이잖아요. 네. 푸에르토리코에다가 현지 공장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서 현지 조달을 미국에서 이제 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현지 생산을 하는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관세에 대한 우려까지 이제 말끔히 다 씻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10조, 11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뭐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든 대형 제약사는 다 비교해가지고 이 정도로 엄청난 수익성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약 개발, AI 신약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투자해서 파이프라인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저는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네. 월봉 차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장되고 나서 이 기업이 얼마나 이제 흐름이 힘들었는지를 좀 보시면 그냥 상장하고 반짝 주목받았다가 5년 동안의 침체였어요. 5년 동안에 단 한 번도 14만 원을 넘어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드디어 SK바이오팜이 14만 원을 뚫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적어도 16만 원 이상까지는 주가가 추가적인 이제 상승할 수 있다. 그 5년 동안에 정말 지긋지긋했던 박스권을 이제 겨우 이제 뚫은 거기 때문에 대시세가 시작되는 좀 초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서 SK바이오팜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SK바이오팜 실은 엄청난 쾌거를 이룩한 기업입니다. 이제 뇌전증이라고 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이제 간질 간질이라고 예, 환자분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이제 그 치료제 엑스코프리라는 치료제를 영민매도도 얘기했지만 직접 개발하고 직접 유통 판매까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제서야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14만 원대 벽을 깼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고요. 하나오션 얘기를 준호 매니저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하나오션을 기술적 분석으로 이게 가장 좀 위태위태해서 좀 하나오션 하셔 했는데 몽이님이 지금 프리마켓에서 하나오션 잘 버티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폴란드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안타깝게도 스웨덴에게 이제 뺏겼다는 이 뉴스. 물론 캐나다 잠수함은 남아 있지만 이걸로 혹시 좀 하나오션을 여기서 밀어버리면 약간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 안 좋아서요. 하나오션 볼게요. 일단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폴란드 이제 잠수정 관련해서 이제 사실 기대감은 주가에는 크게는 반영이 안 됐다라고 좀 봐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안타깝게 고배를 마신 것도 저는 오히려 캐나다 잠수정에 대한 어떤 수주를 따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하나오션의 어떤 주가를 상승을 견인할 그렇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결국에 한국과 이제 미국 간의 지금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기업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상당 부분 우리가 지금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주가가 상당 부분 이제 선 반영이 되었고 이미 그 기대감이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된 상태라서 일종의 좀 11월 내내 시장 자체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오션이 지금 이제 10월 30일 날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네. 지금 11월 내내 좀 주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조정이 좀 끝마치고 나면은 결국 이제 하나오션 또 조선 섹터들도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한국과 미국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조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관련된 이제 매출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조선 섹터들은 당연히 상승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캐나다 잠수정 수주가 남아 있는데 네. 캐나다 잠수정 수주는 하나오션이 지금 이제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좀 HD 현대는 연합군이죠. 맞아, 연합군이긴 한데 총괄은 하나오션이 하고 있고 이제 지원군 형태로 이제 HD 현대가 지금 들어가는 거기 팀원. 때문에 결국 이제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정 수주를 따면은 그게 또 트리거가 돼서 주가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의 어떤 이제 조정은 시장 조정과 함께 일단 그동안 이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전에 기대감과 반영됐던 부분들이 약간은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 이후에 이제 약간의 디테일한 프로젝트들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조선섹터 중에서는 하나오션이 가장 먼저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하지 않을까 좀 보고 가격 있습니다. 전략 한번 볼까요?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 뭐 네.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10만 원 라인대 초반 부근대로 좀 지지하는 게 초반. 굉장히 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본격적으로 10만 원 초반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신규는 그때 진입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기보유자의 관점을 본다고 했을 때는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0만 원 라인대 이탈 여부를 좀 보시면서 근데 신규 매수도 반대로 오히려 10만 원 라인대 이탈했을 때 좀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 반등은 네.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미 뭐 익절가나 이제 손절가 부분은 10만 원 라인대 지지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13만 원 라인대를 단기적으로 잡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 라인대였던 15만 원 라인대 돌파 여부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화오션입니다. WCP님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화오션이 이번 기회에 이제 주가 하락한다면은 아주 강력한 매수 찬스가 될 듯합니다. 또 이런도 의견 주셨고요. 이제 프리마켓 상황을 좀 보도록 할까요? 업앤다운 보시면은 좀 상승 쪽에서 고개가 끄덕여주는 그런 종목들 보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AP 위성 딱 눈에 들어오시죠? 여러분들 어젯밤 정확히 오늘 새벽입니다. 역시 쾌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형 발사체입니다. 누리호 4호가 발사 성공을 했고요. 임무는 이제 중대성 위성을 태양 정지 궤도에 이제 떨어뜨리는 이제 그 임무를 맡게 되는데 임무도 훌륭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의 가장 큰 의미는 공관, 그러니까 공공에서 민간 사업으로 민간 주도의 이제 스페이스 사업을 시작하는 그 첫걸음인데요. 그 주도를 누가 하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영매니저 지금 한화 에어로가 한 4.8% 급등하고 있고요. AP 위성도 6%대 나오고 있고 우리 1차, 2차 발사할 때는 막 실패하고 마음 졸이고 그랬는데 3차부터는 좀 편하고 네. 이제 4차 깔끔하게 성공하는 거 보니까 이제 됐다.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새벽 1시쯤이었죠. 네. 뭐 기후 상황도 또 좋았다 뭐 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좀 한껏 좀 끌어올라와 있었는데 다행히 뭐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이제 발사가 됐고 지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찌 보면 이제 뉴 스테이지라고 하잖아요. 네. 정부 주도의 이제 우주항공 산업이 민간으로. 민간 주도로 이제 좀 바뀌는 대전환의 어떤 상징적인 이제 이벤트가 누리호 이제 4차 발사 성공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다음 5차 때는 더 이제 확실하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권을 잡고 이제 뭐 개발부터 이제 발사까지 다 감사합니다. 추진을 한다라고 하니까 관련된 종목이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발사체를 만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이제 AP 위성 뭐 세트레가이 이런 이제 기업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제 프리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또 AP 위성 뭐 이런 종목들이 가장 이제 탄력적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뜩이나 이제 최근에 이 방산 기업들이 어찌 보면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방금 이제 네. 폴란드 잠수함 사업도 이제 좀 고배를 마신 거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이제 종전에 대한 이제 어떤 평화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이런 네. 것들 때문에 투심이 좀 위축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우주항공 방산 산업은 여전히 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입증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체만 놓고 보면 엄청난 수주 잔고와 그리고 향후 2, 3년 동안에 이어질 수 있는 계속된 어떤 실적 성장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면 주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거. 오히려 한 2, 3일 전에도 다시 한번 언급드렸었던 그 80만 원대 초반의 가격이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이제 가격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적어도 이제 한국항공우주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권에 좀 넣어두시고 뭐 일단 뭐 비중을 크게 또 잡아서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확실한 이제 투자 대안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나 제약바이오가 같이 조금 시들시들해지는 뭐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네. 때는 분명히 또 이제 조방원 종목들 중에 방산 종목들 특히 우주항공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주목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로템 그리고 이제 뭐 한국항공우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은 방산이 아닙니다. 누리호 4차 발사에 이제 그 이슈로 가고 있고 방산은 아마도 우크라 종전되면 그 뉴스 보고 떨어질 때 가서 받아와야 그렇죠.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뉴스도 방산 투자자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매니저, 네. 2차 전지 중에 이 삼성 SDI를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네.
아, 결국 전기차 2차 전지 이 정도면 좀 된 것 같은데 또 속아야 되나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삼성 SDI 가볼까요? 어제도 일단 코스닥 상승을 견인했던 게 이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였고, 그리고 이제 삼성 SDI를 필두로 한 이제 2차 전지 이제 세일 기업들도 사실 결국 종가까지 계속해서 상승폭을 좀 높여가면서 네. 시장 상승 견인했는데, 양봉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뭐 최근에 탄산 리튬 가격이 폭등했던 부분들과, 그리고 또 특히 ESS 쪽에서의 어떤 이제 매출 성장세,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모멘텀이 있는 게 이번 달 지금 말에 또 이제 정부에서 지난번에 ESS 관련된 입찰 수전이 있었잖아요. 1차 때는 지금 이제 삼성 SDI가 거의 대부분을 지금 이제 따내서 80% 정도 수주를 따냈는데, 2차 때도 좀 비슷한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삼성 SDI가 지금 11월 달 초에 또 이제 테슬라와 이제 공급 계약 체결 관련해서 한 달 안에 재공시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ESS 이제 대규모 이제 공급 계약,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관련해서 공급 논의 중이고, 한 달 안에 이제 재공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시기가 이번 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정도 되면은 결국 이제 처음으로 삼성 SDI가 지금 이제 테슬라의 ESS 배터리를 북미 지역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게 거의 최초다라는 점. 그래서 결국 그 전에는 이제 전력 인프라 기업이라든지 에너지 기업에는 ESS를 이제 배터리를 공급해 왔었는데, 지금 이제 특히 완성차 업체, 미국의 이제 북미 최대 기업인 테슬라에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ESS를 공급한다고 했을 때는 내년에 지금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삼성 SDI가 적자가 나왔고 영업이익은 거의 6천억 가까운 또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내년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는 반영이 확실하니까. 되고 있고, 특히 ESS 쪽에서 원래 강자가 2028년까지 삼성 SDI가 글로벌 1등이 삼성 SDI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 지역에서 ESS 생산하고 테슬라에 먼저 6조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저는 차례대로 삼성 SDI도 체결될 수밖에 없고, 순서가 온다. 네, 그리고 삼성과 또 테슬라 간에 지금 이제 전방위로 지금 첨단 산업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는 삼성 SDI의 ES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은 빠르면 다음 달 초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이 더 조로의 매수 기회이기도 하고요. 또 ESS 같은 경우는 결국 AI 어떤 전력난을 해소하는데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기도 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고속도로에서도 결국 ESS가 다시 한번 투자가 좀 확대되면서 결국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 사업에도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지금 가격 대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충분히 전 직전 고점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 어떤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전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는 계속해서 이제 ESS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깔끔하게 시세는 네. 안 뽑아집니다. 그러나 한번 보시죠. 과거에 삼성전기 육각형 기업 계속 얘기할 때도 맞습니다. 안 됐지만 결국 깔끔하게 갑니다. 네. 터지지 않습니까? ESS 보고요. 영민 매니저 일발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살짝 보니까 어제 시즌 목표가 달성한 프로티나라는 AI 의료 기업이 좀 그렇습니다. 있는데 오늘 일발도 네. 좀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AI. 우리 영민 매니저 이제 AI의 솔루션 쪽으로 갈 때 의료 쪽을 먼저 좀 그렇습니다. 방점을 찍거든요. 프로티나 리뷰를 갔다가 오늘의 일발을 바로 네. 가볼까요? 네. 프로티나의 이제 후속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티나도 이틀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또 리뷰해드리면서도 추가적인 이제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는 거. 네. 단백질 상호작용에 대한 어떤 분석 툴을 가지고 AI로. 실제로 AI 이제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는 바이오마커 그리고 이제 스크리닝을 통해서 후보 물질을 이제 도출해내는 이제 기술, 요 두 가지 이제 플랫폼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게 프로티나의 이제 강점이고, 뭐 국채까지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어저께 장중에 뭐 거의 23% 정도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엄청난 또 시세 분출이 좀 됐어요. 프로티나나 로키드헬스케어 뭐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최근에 각광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프로티나의 이제 후속주로 뉴로핏이라고 하는 종목을 일반 종목으로 한번 공략을 좀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11월 30일부터 북미 이제 영상의학회 이제 학회가 또 진행이 좀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참가해가지고 또 의료 성과를 또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이 좀 되어 있는데, 오늘 지금 또 프리마켓에서 보면 루닛이 막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네. 사실 루닛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지난 7월 달부터 이제 바이오마커 조기 진단, 암 조기 진단 솔루션을 이제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 요번에 요 북미 영상의학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참가를 하거든요. GE 헬스케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참가를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에서 루닛과 이제 공동 개발한 암 조기 진단 솔루션을 뭐 공개한다. 그래요? 이런 단독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루닛 주가도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뉴로핏이라는 기업도 결국에는 최근에 또 ABL 바이오로 인해서 많이 또 관심이 좀 증대된
뇌신경계 질환의 조기 진단과 관련된 또 대표적인 이제 영상 진단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기술이 이제 뉴로핏 아쿠아라고 하는 건데요. 요게 네. 이제 뇌 MRI하고 PT 이제 영상 분석을 이제 분석, 하는 기업이고 네. 뉴로핏 아쿠아 AD 이제 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MRI와 PT 영상 분석을 동시에 이제 통합해서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뭐 루게릭과 같은 이런 뇌신경계 어떤 퇴행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존하는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요. 알츠하이머는 뭐 레켄비라든지 키순라 같은 이런 치료제들이 미국 FDA 이제 품목 허가를 받았지만 사실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과 같은 뇌신경계 질환도 조기에 진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 영상의학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이 뉴로핏과 같은 이런 기업들의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뇌 질환과 관련된 뇌신경계 질환이 지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뇌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요법을 이제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뉴로핏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로슈라든지 일라이 릴리와 같은 이런 빅파마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국제 알츠하이머병 재단과 협력 사업, 계속 이런 사업 확장들을 이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게 네.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캔서 문샷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암을 한번 정복해보자. 암을 싹 다 이제 좀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들을 한번 또 발굴을 한번 해보자. 아니, 그게 저희도 이제 꽤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캔서 예, 문샷 예. 이제 프로젝트였는데 그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민간에서는 브레인 문샷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D&D 파마텍이 이제 투자해가지고 최대 주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발테드 시킨스라고 하는 기업 잠깐 설명드렸었잖아요. 2,500개가 넘는 뇌조직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바이오 마커로 이제 개발하는 거, 그걸 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발테드 이제 시킨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하나씩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건 어찌 보면 영상 진단과 AI 기술이 이제 결합되면서 조기에 이제 빨리 뇌 질환과 관련된 이제 징후를 포착하고 그에 대한 이제 치료를 이제 가능하게 만드는, 실제로 알츠하이머 지금 현존하는 치료제들을 쓰기 위해서도 조기 진단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중증도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치료제가 전무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에 발견만 한다면 어쨌든 약물에 대한 부분들이나 뭐 수술적인 요법이든 뭐든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는 바이오마커의 연구 개발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뉴로핏이라고 하는 기업이 상당히 이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사실은 1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어찌 보면 로키드 헬스케어라든지 방금 전에 리뷰해드렸던 프로티나 같은 종목하고 동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프로티나고요. 프로티나죠. 로키드 헬스케어도 차트 보시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이런 종목들하고 11월 초까지는 동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 기업들이 대폭등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뉴로핏은 주가가 조금 눌렀거든요. 근데 이제 상장되고 나서 뭐 보유해수 물량, 3개월 보유해수 물량도 어느 정도 이제 소진이 좀 됐고, 최근에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된 상황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2만 원 정도 수준, 요 정도 가격에서는 저점 매수를 한번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되는 북미 영상의학회, 요 학회 일정에서 뭔가 이제 또 의미 있는 데이터나 또 뭐 학술 발표가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또 기간적인 또 시기적인 모멘텀까지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어제 종가가 28,000원 정도인데 21,000원 아래에서 이제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목표가는 28,000원 정도. 11월 초에 이제 만들었던 이제 고점이 3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28,000원 정도를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7,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반은 뉴로핏입니다.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효과 때문일까요? 지금 보니까 AI 의료 쪽이 네. 싹 다 이제 수급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프로티나라든가 뭐 고용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프리마켓에서 없어가지고 지금 시세는 없지만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주 짧게요. 로켓 헬스케어. 네. 저희가 너무 급등해서 아예 저희 이제 안 다루고 네. 있기는 한데 관심들은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좀 너무 올라서 뭐 신규는 그렇죠. 이게 신규 접근은 안 조금 되겠죠? 어려울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급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 네. 필요가 있는 게 네. AI 솔루션 기업들이 지금 다 실적이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잖아요. AI 융복합 산업으로 돈 버는 기업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로키드 헬스케어도 그렇고 프로티나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외형과 지금 매출과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게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특히나 미국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도 이쪽 분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의 빅테크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 AI 진단과 AI 영상 그리고 AI 신약 개발 분야에 상당히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로키드 헬스케어라든지 프로티나 같은 이런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로키드 헬스케어는 가격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면 뭐 보유자의 영역에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면 신규 접근은 6만 원 정도까지는 좀 빠져야 저는 신규 접근을 좀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뭐 지금 하늘 모르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목표가를 굳이 좀 제시해드리면 한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민 매니저 일반 뉴로핏을 하면서 요즘 가장 뜨겁다는 로켓 헬스케어까지 봤고요. 앞서 준호 매니저의 일방은 바카스의 동아 ST지만 맞습니다. 바카스가 다가 아닙니다. ADC와 비만까지 있다. 네. 자, 오늘의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